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인 TMF 그리고 라브가 각각 액면 병합을 하게 됩니다. 4일 미국 자산 운용사 디렉시온이 다음 달 1일 장 마감 이후에 자사가 발행하고 운용 중인 두 ETF의 액면 병합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액면 병합이라는 말 그대로 자본금의 변동 없이 액면가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주를 한 주로 합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합병은 액면 분할 방식으로 TMF 같은 경우는 10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10대 1 병합입니다. 그리고 라브는 20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20대 1로 합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다음 달 4일부터 TMF 주당 가격이 10배, 라브는 20배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이번 합병으로 시가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유통 주식 수는 TMF는 90%, 라브는 95%가량 크게 줄어듭니다. 자, 액면 병합은 발행한 주식수를 줄이거나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해당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의 주가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가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버스 종목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페니주 그리고 동전주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과거 우리가 보더라도 이 스큐라든지 속스의 인버스 종목에서 이렇게 액면 병합이 실시가 되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죠. 자, 액면 분할처럼 기업의 가치나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기업이 액면 병합을 하게 되면은 상장 폐지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죠. 가격이 너무 낮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느 가격선으로 밀려나면 기관에서는 이제 매수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또한 운영펀드에서 매도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주가에 어느 정도 하방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게 되죠. 자, 액면 병합이 무조건 주가를 높이는 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일 경우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에게 이 영향적인 부분들을 받게 되고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액면 병합을 한다라는 것은 리스크를 막으려는 속셈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액면 병합이 어느 경우에서 이렇게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악재가 되는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TMF와 라브가 액면 병합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수량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20대 1 그리고 10대 1로 병합을 하게 되면 끝자리 단주는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단주는 청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단주 주식은 증권법상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디렉시온에 의해서 현금으로 상환이 됩니다. 이 상환으로 인한 이익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면 과세 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수수료는 주주에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간략하게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어제 TMF가 4.8달러, 거의 4.9달러죠. 5.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뭐 10년물 국채 입찰도 있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자, 지금의 흐름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 저점에 대한 기준들을 받쳐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TMF가 액면 병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달에 액면 병합이 나오고 나서 이 주가의 흐름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좀 챙겨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5달러 선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TMF가 이제 5달러를 어느 정도 돌파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거는 같아요. 자, 그동안의 하락을 계속 해왔던 TMF가 이제 어느 정도 하락 파동의 끝자락에 지금 놓여 있는 모습이고요. 자, 시그널적으로 보더라도 상방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TMF가 이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뭐 더구나 이제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단행할지 또는 동결을 할지에 대해서 이 TMF의 상승적인 그런 여력도 더 나오게 되겠죠. 자, TMF가 5달러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EMA 50선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TMF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한 번 더 흘렀다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상승적인 그런 파동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TMF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라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주에서 3배 레버리지를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바이오주들의 주가들이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바이오주들의 기업들도 이 금리, 이자 상승에 대한 부담률이 커지다 보니까 주가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나부 같은 경우는 3달러 선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자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라부 같은 경우도 지금 봤을 때 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3달러를 이탈하게 되면은 좀 더 하방 쪽으로 더 빠지는 그런 추세도 나올 거는 같은데요. 아직까지 라부도 나름대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상승 구간에는 있습니다. 그래도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나부도 이 하락파동 구간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나부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이 3달러 선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3달러가 다시 이탈이 된다면은 지난번 내려왔던 2달러 후반대, 2.5달러 대까지도 다시 한번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그널 상으로는 상방적으로 움직이는 시그널이 나오고는 있지만 또한 액면 병합에 대한 부분들이 라브의 주가에 영향을 줄지 또는 리스크적인 그런 액면 병합이 될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